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저희가 밝게 인사는 했지만 사실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포인트 네. 짚어주시죠. 자꾸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사실 저희가 네. 개편하고 나서 들어왔는데도 그때부터 조정이 예, 시작됐고. 공교롭게도 8월 중순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 자체가 좀 약세 요인들이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카카오, 네이버, 금융 플랫폼 이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뭔가 신호탄을 좀 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카카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총을 2위까지 한번 넘어섰다가 그리고 나서 네. 지금 다시 시총이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매우 좀 안 좋습니다. 대형주 네네. 위주로 전반적으로 2% 내외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근데 저는 오늘 만긴 날은 좀 무난한 만긴 날을 좀 예상했는데 네. 오히려 조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수급을 좀 전반적으로 이제 파생 수급을 좀 보면은 예.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콜옵션을 좀 커버링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커버들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외국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포진돼 있습니다. 포지션이. 근데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규모인데 지수가 1% 넘게 빠진다라는 게 조금은 의아합니다. 원래 1% 넘게 빠지면 기본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좀 주도하는 파생 시장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 3, 4천 원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은 우려하는 거는 요게 이제 주식 선물,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부분들의 매도세가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조금 많이 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대외적인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미 선물도 0.23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환율도 1,170원으로 좀 튀었다가 좀 약간 내려오고 있어서 아직은 좀 불안정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상단과 하단이 막혀 있는 장세라고 좀 볼 수 있어서 3,000과 3,300 요 정도를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네. 증시 한번 평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만기죠. 저희가 네, 그렇죠.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 그래서 뭐 약간의 변동성이 어쩌면 장 후반에 나타날 그렇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국면이긴 합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 고침 주제를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까 이제 포인트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네이버, 카카오 어제부터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뉴스를 보니까 뭐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14조, 15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아마 긴급 간담회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반전의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가가 부러졌다고 해서 정책을 되돌릴 만한 그런 이슈였냐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뭐 이를테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소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뭐 광고일 뿐이지라는 식의 어떤 금융상품의 플랫폼을 제공했었던 부분들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을 조금 규제보다는 혁신 쪽에 방점을 맞추면서 수혜나 뭐 어드밴테이지를 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울어졌던 거를 좀 평탄화하는 과정, 그렇다면은 간담회가 끝났다고 해서 악재가 소멸될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의견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간담회에서 뭐 어떤 또 의견들이 청취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에서 정부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또 수용할지가 관건인데 네. 당장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은 조금 나오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카카오가 조금 많이 더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짚어드리고 나서 네. 말씀드릴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계열사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있겠죠. 뭐 추후에 지금 상장도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네이버보다는 좀 더 앞서서 금융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먼저 좀 띄워드렸고 사업 확장 속도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분기 매출에서 금융중개 관련된 사항들이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미래에셋 캐피탈 이제 통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그 매출 비중이 2% 내외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매출 비중 봤을 때는 카카오에서의 플랫폼, 카카오페이 또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하게 3분의 1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전의 기회도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결국은 이제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정보통신법 관련된 부분이냐 이런 이제 기준점을 놓고 봐야 되는데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답변이 나온 상황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3년 대법원 판례를 한번 검색하시면은 네.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그에 대한 관련된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 결국은 라이센스를 취득을 언제 하느냐 이게 좀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라이센스 취득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정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초입, 이 간담회는 초입이라고 좀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이게 뭐 해석의 여지 있기는 한데 네. 내년 대선을 앞둔 뭐 골목 상권 침해 여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가 또 연내 상장을 좀 목표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지연되거나 조금은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네. 카카오 쪽의 변동성이 좀 더 심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의 좀 결론이긴 한데 혹시 뭐 저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 네이버 둘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정말 러프한 질문입니다. 네네네. 둘 중에 만약에 매수한다면 뭘 더 그럼 네이버를 더 좋게 보시나요? 밸런스 게임으로 따졌을 네. 때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간다면은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저는 확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저는 약간 그 지적 재산권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웹툰 시장이 미국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영화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이게 또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뭐 시청이라든지 뭐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영화 이런 식으로 좀 확장성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규제라는 게 글로벌한 상황으로도 전개가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국내의 규제에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이버는 해외 진출을 좀 미리 해놨었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굳이 만약 네이버냐 카카오냐 하면 둘 다 지금은 좀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네이버 쪽에 좀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는 이제 네. 라인이라는 또 플랫폼도 그렇죠. 위해서 일본을 먼저 지금 거의 점령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가 저점일까 이게 이제 그게- 이 고민이거든요. 안 그래도 네. 저가 이거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디가 저점일까요? 막 이런 네.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자체가 앞서 우리 앵커님께도 잘 짚어줬지만은 예. 굳이 따지면 약간 좀 내수 기반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내수 소비주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 소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정말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좋은 기회라는 지금- 거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예가 있던 것 같아요. 네. NC 소프트 한번 저희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불소 그렇죠. 얘기할 때 네. 한번 얘기했는데 60만 원 오늘 깨졌더라고요. 네, 계속적인 결국은 그래서 하락이 지금 있었습니다. 하반 경직장으로 조금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속도로 봤을 때는 좀 끝났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NC 소프트 여기서 대부분 이제 V자 반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네. 것 같은데 V자 반등은 좀 힘들 것 같고 조금은 한 달 정도는 조금 이제 하반 경직으로 네네네.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좀 적게
하단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카카오가 거의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원탑이니까 예.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이 업종에서 탑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또 그러니까 반대로 반증이죠. 생각하면 예.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반독점, 뭐 독점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아직도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물론 빵주가 계속해서 우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특징적이죠.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니까 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조금만 여기서 하반 경직으로 좀 흐르는 장세가 좀 연출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이 가격을 우리가 언제 사볼까 하는 가격이 올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날 것 같아서 카카오 주주분들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하락은 속도는 이제 멈춘 것 같다. 과속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예. 좀 멈춘 것 같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조금 더 떨어진다면 하반 경직으로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한 달 정도가 좀 더 연출된다면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겠다는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은 V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사실 악재가 이지에 출현했고 가격은 그에 앞서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쉽게 이제 V자 반등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악재가 좀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시간을 두고 좀 쳐다보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로 고침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네. 두 번째 세로 고침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 이것도 좀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인데 기사에 보니까 이제 또 한국 업체들도 발빠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아야 될 텐데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정말 손 떼고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까? 저 직접 또 이제 그쵸? 이번에 직접 차를 네. 그렇게 테스트 해보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증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레벨 0에서 네. 제로에서 5까지 있잖아요. 0은 이제 자율주행이 없는 기술. 그렇죠. 그 1, 2, 3 올라갈수록 조금씩 개입이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레벨 3 단계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실제로 그냥 제 그냥 경험인데 저도 이제 차를 이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3는 아니다. 아직은. 네. 레벨 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속도로에서 뭔가 핸들을 좀 꺾이는 분양에 보면은 계속 핸들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1초 단위로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격의로. 네네. 그래서 조금 아직은 레벨 3는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서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왜 갑자기 이제 뭔가 키워드가 나왔냐면 네.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지금 현재 미넨 모터쇼를 좀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미넨 모터쇼에서는 이제 뭐 수소, 뭐 전기 이쪽으로 사실은 포커스를 다 맞춰줬는데 네. 지금 거의 미넨 모터쇼가 지금 막바지 이제 거의 끝나는 무렵인데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은 현대차와 폭스바겐에서 로보테시라는 이 결국은 자율주행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전 관련된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요게 이제 지금 로보택시가 레벨 4 정도 단계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홍보를 했고 현대차는 2023년 그리고 폭스바겐은 2025년 정도에 이제 출하하겠다,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국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라이다 업체들도 조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자율주행을 뭐 달릴 때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중장기 지금, 이슈네요. 저희 그렇죠. 지난주인가요? 저희도 뭐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네. 이제 자동차를 볼 때는 단순히 이제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혁명, 운송 수단의 전동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로보택시 그리고 이제 UAM이라 그래서 도시의 네. 뭐죠? 도심 항공.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들어 야 이거 뭔가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는 다소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저도 깔려 있었는데 네. 어느새 2025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와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들어가는 기자재 기술들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또 오늘 뉴스가 나와서 네. 저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게임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만약 주도주는 그럼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기대도 좀 깔리는 거긴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좀 역으로 그러면 이게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파트가 있을까요? 뭐 딱 떠오르는 거는 뭐 통신망도 잘 깔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뭐가 있을까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로 좀 보자면은 이제 네. 현대모비스. 모비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현대차, 기아 이렇게 좀 국내에는 투탑이잖아요. 네. 같은 계열사, 같은 쪽이 같은 그룹사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를 저도 보지 말자는 이유에 동의하는 게 이 자동차도 결국은 이제 이 바꾸는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최근에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쇼티지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유럽에서는 뭐 2025년까지 반도체 쇼티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도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부품 쪽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워낙 또 유명한 그쪽이다 보니고 그리고 네. 실제로 현대차에 대한 그 미래차라고 하죠. 이 미래차를 조금 만드는 역할을 현재 현대모비스가 R&D 또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문도 몇 번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아까 UAM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물론 아직 소규모입니다. 10에서 15명 중 소규모로 사무관들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일정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지방 고속도로에서 80km를 딱 하고 이 트럭이죠. 화물 트럭을 4대를 가지고 군중 자율주행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오후 2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트럭 관련된 부분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시연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애플카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그렇죠. 많이 또 생각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제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봤을 때는 저는 대형주는 현대모비스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관련된 또 R&D 연구 기술도 좀 갖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 좀 봤을 때는 자율주행하면은 현대모비스가 저는 탑픽 종목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현대차 기아라는 이 브랜드보다 이 종목보다는 현대모비스의 기대 수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대형주 한번 말씀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두 번째 세로 고침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네. 리프레시 기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리프레시 기준을 앞서도 제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현대모비스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게. 기준이구나. 그게 기준이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울산에도 EGMP 관련된 부분들도 현대모비스가 주도해서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대모비스의 주가 향방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조금 요거는 이제 팁을 좀 드리면 현대모비스의 임원분이 차린 그 거래처 이쪽으로 조금 보신다면은 오히려 저는 좀 성과 있는 투자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를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제 자율주행이 레벨은 레벨 2지만 이 수익 레벨은 99. 만렙 PT 종목도 이제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레벨 2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레벨 3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종목을 조금은 이제 자율주행의 조금 한 레벨 1, 2 정도의 사이 이 기술이 이제 아다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보조 시스템. 네. 보조 시스템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시면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 시스템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두 글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세 명이 지금 성별이 남성이죠. 네. 남성이구나. 남성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남자 같은 종목. 네, 농 한번 쳤습니다, 여러분. 네. 남성이고요. 첨단 보조 아다스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외로 남성이라는 회사가 트럭 제조업체와 아다스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탑재 현대차랑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제가 조금 주목하는 배경은
지난달 27일 날 뭐 이제 미국에서 또 테슬라 다음 유명한 리비안 모터스 이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27일 날 상장 신청서가 이 거래소에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올해 하반기 연말 또는 내년 초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성이 갖고 있는 지금 아다스 관련된 이 플랫폼 시스템을 리비안에 지금 공급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은 회사에서는 아직은 미정이다라고 지금 아직 그 공시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한번 그 관련돼서 리비안과도 사업한 이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공급사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이력이 있는 회사가 남성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 쪽에서 기초적인 틀이 되는 아다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남성 이 종목이 굉장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실제로는 이제 리비안 관련 또 상장 수혜 이 가치 부각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리비안 관련주가 또 연말되면 또 한번 또 들썩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관련된 부분들 남성 펀더멘탈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남성은 사실은 이전에 뭐 자율주행, 뭐 아다스 관련된 부분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성 있게 왔다 갔다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주가가 여기거든요. 딱 여기 수준이에요. 지금 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과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나왔고 지금 조금 이제 천천히 좀 우상향을 좀 틀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 가격은 조금 이 종목을 좀 짧게 좀 잡겠습니다. 짧게 잡은데 4,000원. 4,000원 선으로 목표 가격을 좀 짧게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3,05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0원 선으로 말씀드리면서 3,050원 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3,000원 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파동 자리였어요. 근데 네. 요 라인이 깨지면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드렸으니까요. 3,05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현재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4%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남성 목표가 4,000원이고요. 손절가 3,050원 가격 전략 모두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성 PT 종목 남성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